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아산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커피땅 리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41쪽 위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네 번째 강의, 다섯 번째 강의, 여섯 번째 강의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왜 처음서부터 끝까지 왜 그냥 전부 다 읽는지, 그 읽는 거 스스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빠르게 핵심만 짚어주고 끝내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는 것하고 선생님이 같이 읽으면서 이 사람의 심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스마트폰 세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긴 글을 읽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시험 범위까지 한 번도 읽지 않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 그냥 핵심 내용만 기억하고서는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칠 거죠. 나중에 수능 칠 때 우리가 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지문글 읽으면서 스스로 분석하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네. 아, 지금 심리가 어떤 심리이네. 누구랑 누가 갈등이 있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바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선생님이 심리를 파악하고 뭔가 상황을 이미지를 그리듯이 뭔가 해석을 하면서 뭔가 상상하면서 읽고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배워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1쪽 한번 위기 부분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신음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복도에 켜있는 엷은 전등불 빛이 쇠창살을 거쳐서 방 안에 줄무늬를 놓으며 비쳐 들어왔다. 그는 환기창 쪽을 올려다보았다. 아직도 동이 트지 않은 깜깜한 밤이다. 생똥 냄새가 코를 찌른다. 자, 생똥이 뭐냐면 산똥의 방언이래. 산똥의 방언이래요. 그래서 뭔가 배탈 등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뭔가 소화되지 않아서 뭔가 안 좋은 똥인 거죠. 그러니까 코를 찔러서 이게 바지가랑이 한쪽이 축축하다. 아, 더럽죠. 그래서 내 바지가 옆에 사람의 똥으로 젖었어요. 그래서 만져본 손을 코에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구역질이 난다. 역시 똥냄새다. 아, 너무 힘들겠죠. 자, 옆에 누운 청년이 앓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찬찬히 눈여겨보았다. 청년 궁둥이도 살짝 젖어있다. 설상가 보다. 자, 청년이 처음에는 배탈이 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는 살창문을 흔들면서 교화소원을 고함쳐서 불렀다. 뭐야? 했더니 자다가 깬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했더니 환자가 이거 봐요 하면서 창술 사이로 들여다보는 소원의 얼굴은 역광 속에서 챙 붙은 모자 밑에 둥그스름한 윤곽밖에 알려지지 않는다. 자, 이윤국 박사는 청년의 궁둥이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피로군 피야. 그는 그제서야 붉은 빛을 발견하곤 놀란 소리를 쳤다. 자, 설사가 그냥 설사가 아니었어요. 피똥이었어, 피똥. 그래서 정리야, 이제 지금 이인국 박사는 의사로서 뭔가 지금 진단을 하고 있어. 그는 직업 의식에서 떠오르는 대로 큰 소리를 질렀다. 뭐 정리? 바깥 소리는 확실히 납득이 안 간 음성이었다. 피똥 쌌어, 피똥을 이것 봐요 하면서 그는 언성을 더욱 높였다. 자, 그러면은 4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똥. 아우성 소리에 깜방 안의 사람들은 하나둘 눈을 뜨며 저마다 놀란 소리를 쳤다. 정리, 이거 전염병이야, 전염병. 뭐? 전염병? 하면서 그제야 그 교화소원이 문을 열고 심각성을 깨닫고서는 들어왔어요. 얼마 후에 환자는 격리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똥을 당연하고 한참 법석을 치고 다시 잠을 불러일으키질 못했다. 굉장히 다들 불안해하는 거죠. 전염병 때문에. 이튿날 미결감 다른 감방에서
또 같은 증세의 환자가 두셋 발생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깜백 내부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환자는 늘기만 했다. 자, 이 판국에 병만 나면 열의 아홉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인국 박사는 새로운 위협에 새로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자, 그쵸.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열약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병나면은 이제 죽을 길밖에 없으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저녁 후에 이인국 박사는 고문관실로 불려나갔다. 동무는 당분간 환자의 응급치료실에서 일하시오 해서 뭔가 의사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 지금 죄인인데도 의사였기 때문에 응급치료실에서 당분간만 좀 일하라고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변하게 됐죠. 뭐 때문에? 전염병, 정리 때문에 지금 이인국의 상황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기적일까? 그는 통역의 말을 의심했다. 소련 장교와 통역관을 번갈아서 쳐다보는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띄어갔다. 알겠소, 엥? 네, 하고서는 다짐에 따라서 이인국 박사는 기쁨을 억지로 감추며 평범한 어조로 대답했다. 굉장히 어때요? 기분은 기쁨이죠. 자, 왜냐하면은 이제 응급치료실에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으니까, 깜빵에서 당분간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 길이 조금 솟은 것 같죠. 그래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글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니까? 그는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자, 그래서 기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위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절정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죽어 넘어진 송장이 개치우듯 꾸려져 나가는 것을 보고, 자, 이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거 없죠. 그냥 송장은 그냥 시체를 그냥 쓰레기 치우듯이 그냥 막 치우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꼭 자기 일같이 느껴졌다. 굉장히 불안하겠죠. 자, 의사, 이것은 나의 청직이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자신이 의사라는 것에 만족하고 있죠. 죄인인데도 의사이기 때문에 응급치료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그는 몇 번이고 감격에 차서 중얼거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담당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러한 일은 그의 실력이 혹부리 고문간에 유달은 자, 옆에 볼까요? 43쪽 보면은 관심을 끌게 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했네요. 자, 지금 이 보면은 혹부리 고문관 누구죠? 스탠포크 소자죠. 이 코프 소자가 지금 혹부리였어요. 그래서 이 혹을 떼고 싶어하는, 속으로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위기를 해결하는, 이 인물이 위기를 해결하고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마리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위기 해결의 실마리라고 적어주세요. 자, 넘어가서 4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범을 옥사시키는 경우는 책임자에게 큰 문책이 온다는 것은 훨씬 후에야 그가 아는 일이다. 그래서 응급치료실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죄인들을 이렇게 죄를 묻기 전에, 이게 뭔가 전염병 같은 걸로 죽으면은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한 거야. 소련 군의관에게 기술이 인정된 이인국 박사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죄상 처벌의 결말에 대하여는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었다. 자, 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급치료실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을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하여 이 보이지 않는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까? 이 부분도 뭐예요? 자, 내적 독백이죠. 자, 내적 독백이 뭐랬어요?
자, 이인국 박사가 인물이 자기의 내면 심리, 자기의 혼잣말을 독자에게 다이렉트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내적 독백입니다. 자, 그리고 시점은 뭐라 그랬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자, 근데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스탠코프 소자의 심리가 나타나 있나요? 아니죠. 오로지 이인국이며 이 한 사람의 심리만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인국 박사 한 명만 초점을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인국 박사를 초점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도 늘 스탠코프의 왼쪽 뺨에 붙은 오리알 만한 혹을 생각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혹? 이 혹을 뭔가 떼주면은 내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겠구나. 딱 필이 온 거죠. 그래서 이 혹 동그라미 펼치고 뭐라고 적냐면은 위기 해결의 실마리 이렇게 적어주세요. 불구라면 불구로 볼 수 있는 그 혹을 가지고 자, 이때 당시에 1950년대, 40년대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자,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나랑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자, 혹이 있다. 이거는 그냥 오늘날로 따지면 되게 못생겼네 이 정도지만 이때 당시에는 거의 거의 병자 수준의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병자 수준의 이 혹을, 이 장애를 가지고서도 고급 장교까지 승진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당성이 뭐야? 이거 당 할 때 이거 우리 정당 할 때 당자죠. 이거 성격할 때 성자죠. 자, 그래서 당성이 뭐냐면은 오른쪽 볼까요? 당원이 자신이 속한 당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마음. 자, 그래서 지금 소련의 우리 소련의 당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 무슨 전자예요? 그렇죠. 전쟁할 때 전자죠. 공로할 때 공자죠. 전쟁의 공로가 굉장히 특별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이 혹을 가지고서든 고급 장교까지 승격한 것은 얘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한테 잘 보여야지 하고서는 필이 딱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요? 굉장히 상황 판단, 처세술이 빠르다는 거는 이렇게 상황 판단이 빠르죠. 그래서 이 혹을 떼주면은 내가 풀려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기회를 잘 포착하고 이 기회주의적으로 내가 잘 순응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무엇인가 완전히 살아날 틈바기가 생길 것만 같았다. 이인국 박사의 뜨내기 노어도 가끔 순시하는 스탠코프와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었다. 자, 그래서 스탠코프와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아부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의 뭔가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아부를 잘해요. 이 안에서도 모든 독서는 금지되었지만 노어 교본가, 당사, 이거 정당할 때 당이죠. 사할 때 역사할 때 사자죠. 정당의 역사를 기록한 책만은 허용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마치 생명의 열쇠나 되는 듯이 초보 노어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하여서 장교들의 주연이 베풀어지는 기회가 거듭되었다. 얼큰이 주기를 띈 스탠코프가 순시를 돌았다. 이인국 박사는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수일 전 소군 장교 한 사람이 급성 맹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번졌다. 자, 환자의 실을 뽑는 그 옆에 스탠코프에게 이인국 박사는 말 절반, 손짓 절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혹을 수술하겠노라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자, 그래서 스탠코프한테 혹 제거 수술하지 않을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스탠코프는 하라쇼를 연발했다. 자, 하라쇼가 뭐야? 굉장히 좋소 이런 뜻이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44쪽. 그 후 몇 번 통역을 사이에 두고 수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의사를 진술할 기회가 생겼다. 이인국 박사는 일본인 시장의 혹을 수술하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 있는 설법을 했다. 동경 경흥대학 병원에서도 못하겠다는 것을 내가 거뜬히 해치우지 않았던가. 이것도 뭐야 얘들아? 않았던가. 이거 뭐야? 내적 독백이죠.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혼자 머릿속에서 자문자답하면서도 이번 일에 도박 같은 심정으로 생명을 걸었다. 소련 군의관을 입회시키고 몇 차례의 예비진단이 치러졌다. 수술일은 왔다. 이인국 박사는 손에 익은 자기 병원의 의료기재를 전부 운반하여 오게 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럼 이제 45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군의관 3사람이 보조하기로 했지만 집도는 이인국 박사 자신이 했다. 야전병원의 젊은 군의관들이란 그에게 있어선 한갓 풋내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자, 의술에 대한 이인국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인국은 뭔가 의사로서의 뭔가 자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만 의사로서의 실력은 굉장히 최고인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 군의관들은 자기 집 조수 부리듯 했다. 집도 이후의 수술 때에는 완전히 자기 전단 하의 왕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까 수술 직전에 사인한 실패되는 경우에는 총살에 처한다는 서약서가 통일된 정신을 순간순간 흐려놓곤 한다. 수술 때 누운 스탠코프에 침착하면서도 긴장에 찼던 얼굴. 그것도 전신 마취가 끝난 후 3분이 못 갔다. 간호부는 거즈로 이인국 박사의 이마에 내맺힌 땀방울을 연방 찍어내고 있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죠. 땀방울.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구가 부딪히는 금속성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촉의 반사등이 내리비치는 방 안에. 자, 여러분들 지금 기구가 부딪히는 금속성과 숨소리만 들리고 있다. 무슨 심상일까요, 여기가? 자, 심상이 뭐야? 언어를 통해 느껴지는 감각. 무슨 감각이 느껴져요? 청각적 심상이죠. 우리가 시로 따지면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청각적인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되는 분위기구나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죠. 방 안에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해살짓고 있다. 수술은 예상 이상의 단시간으로 끝났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나 봐요. 위생복을 벗은 이인국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치되어 태어나는 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져라 치면서 외쳤다. 꺼피딸 리 스파시보 해서 우리 지금 제목이 뭐였어? 꺼피딸 리였죠. 자, 리는 아마도 이인국 박사의 이씨인 것 같은데 꺼피딸이 뭔지 모르겠죠. 이 꺼피딸은 뭐냐 하면은 러시아어로 우리가 영어의 캡틴, 이것의 소련어예요. 자, 그래서 캡틴 리 스파시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이것을 통해서 제목이 지금 나타나는데, 자, 이 지금 제목, 자, 우리 핵심 톡톡을 한번 볼까요? 몇 쪽인지 볼까요? 자, 제목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톡톡 31쪽. 커피딴 리 제목. 자, 제목에 언급되는 부분은 과거의 친일 행위로 이인국이 치안대에 잡혀갔지만 당시 권력자인 소련군인 스텐코프에게 아첨하고 혹을 떼는 수술에 성공하고 나서 스텐코프가 칭찬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아첨을 하고 나서 스텐코프에게 받는 칭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커피타는 캡틴의 러시아 말이죠. 그래서 제목에 담긴 작가 의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작가 의도가 뭐냐 하면은, 자, 커피탄 리게, 커피탄이 뭐였어? 캡틴이죠. 캡틴은 뭐야? 긍정적 의미야, 부정적 의미야? 긍정적 의미죠.
자, 근데 지금 이 이인국 박사는 긍정적 인물이에요? 부정적 인물이에요? 부정적인 인물이죠? 자, 캡틴 리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역사의식도 없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인물인데 이 사람을 껍비딴 캡틴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법이죠? 그렇죠. 반어법이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로 최고라는 표면적인 뜻의 이면에는 우리가 어떤 스탠코프에게 아첨을 하는 태도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권력자에게 아첨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온 이인국에 대한 풍자와 조롱. 자, 풍자와 조롱. 이죠. 자, 우리 작가 의도는 반어법을 통해서 풍자와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풍자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웃음을 통해서 비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조금 안 좋게 지금 빗댈 때 주로 동물로 빗대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인간한테는 쓰면 안 되지만 아무리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닭이나 쥐나 이렇게 뭔가 희화화를 하는 거죠. 일종의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을. 이게 뭐냐면은 풍자예요. 자, 풍자는 정리하면은 웃음을 통해서 우스꽝 내가 되게 싫어하는 애가 있어. 이 되게 싫어하는 애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야. 우스꽝스럽게 만들므로써 비판하는 거죠. 이 인간을. 웃음을 통해서 비판한다. 이게 뭐예요? 풍자예요. 조롱은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 자, 풍자하고 이 껍빗단 리를 웃음을 통해서 비꼬고 비판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조롱을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형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게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 하면은 키워드를 다 적어야 되는 거. 작가 의도를 쓰시오. 자, 이 제목에 담긴 표현 기법과 작가 의도를 쓰시오 하면 표현 기법 반어법, 작가 의도, 뭐뭐에 대한 풍자, 조롱 요런 단어가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키워드를 갖고 있다가 서술형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자, 조롱 이런 키워드를 안 쓰면은 0점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45쪽 전부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6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입을 해 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아진, 오첸 하라쇼. 그래서 아진이 뭐냐면 최고 하면서 뭔가 굉장히 스탠코프가 이인국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탠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네가 첫째라는 듯이 이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며 찬양했다. 자, 여기까지 잠시만요. 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가 이인국 박사에게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예절적인 악수를 청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이제 호의적인 태도로 지금 수술을 성공해서 이렇게 전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과 적이 맞붙이 치면서 이렇게 180도로 전환할 수가 있을까? 노랭대가리라고 역시 본심에서는 하나의 인간임에는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자, 노랑대가리. 자, 우리는 지금 검은색 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었냐면은 노랑대가리, 큰 코 이런 식으로 뭔가 비하하고 뭔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선망을 하고 이런 태도, 이중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노랑대가리 굉장히 이 사람한테, 이 스탠코프 소자에게 굉장히 아첨을 잘 떨죠. 겉으로는 아첨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노랑대가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인국 박사의 위선적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속어로는 소련인을 굉장히 경멸하고 얕잡아봐요. 근데 겉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아부하는 이런 성격,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성격입니다. 역시 본심에서는 하나의 인간임에는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뭐야? 내적 독백이죠. 자, 서술자를 통하지 않고 인물의 심리를, 인물이 직접적으로 지금 독백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집에서 통근해도 좋소. 이인국 박사는 막혔던 두기 터지는 것 같은 큰 숨을 삼켜가면서 내쉬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이인국 박사가 스텐코프의 손을 잡았다. 스파시보. 혹 나에게 무슨 부탁이 없소? 이인국 박사는 문득 시계가 머리에 떠올랐다. 자, 우리 지금 시계가 무슨 시계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회중수 시계였죠. 누구한테? 자, 러시아의 군인에게 빼앗긴 시계였어요. 그래서 이인국 박사가 목숨과도 아끼던 시계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러면서도 곧 이어서 이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오히려 꾀지지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뒤따랐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미련이 가시지 않았다. 자, 이인국 박사는 스텐코프 소자 같은 권력자한테는 굉장히 아첨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보통은 안 꺼냈을 거예요. 근데도 시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뭔가 밉보일 수도 있는데도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비록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솔직히 심중을 털어놓느니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통역의 보조를 받아가며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회상하면서 시계를 약탈당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스텐코프는 혹이 붙어있던 뺨을 쓰다듬으면서도 긴장된 모습으로 듣고 있었다. 염려 없어 독도우르리. 위대한 붉은 군대. 누구예요? 어디 뭐예요? 소련의 군대죠. 자, 붉은색은 뭐였어? 그 당시에 지금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상징 색깔이죠. 그래서 위대한 붉은 군대가 그럴 리가 없어 해서 스텐코프에 대한 이 소련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착각이었을 것이요. 내가 책임지고 찾도록 하겠소 해서 4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텐코프의 얼굴에 결의를 띤 심각한 표정이 스쳐가는 것을 이인국 박사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공연한 말을 끄집어내는 일껏 잘 되어가는 일에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는 솟구치는 불안과 후회를 짓눌렀다. 안심하시오 독도우리 하하하. 스텐코프는 큰 웃음으로 넌지시 말끝을 막았다. 이인국 박사는 죽음의 직전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향했다. 어느 사이에 저렇게 노어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 스텐코프가 감탄하더라는 통역의 말을 되뇌이면서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조금 어학적인 재능이 있나 봐요. 그리고 뭔가 시대에 따라서 일본일 때는 일본말, 자, 러시아 시대일 때는 러시아말, 자, 미국 시대일 때는 영어, 이런 식으로 시대에 따라서 처세술을 달리하는데 그 근본에는 이 언어가 있는 거죠. 언어적인 자부심도 있고 어학적인 재능도 있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볼까요? 소련군 주둔 시기의 이인국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방에서도 노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희망을 놓지 않는 굉장히 생명력 있는 끈질긴 이런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텐코프의 혹을 수술로 제거해주고 처벌을 피했다. 혹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스텐코프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을 어디로 유학 보냈어? 소련으로 유학 보냈어. 왜? 출세하려고 내가. 그래서 굉장히 어떤 성격이다? 친소빠로 병신하여서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49쪽은 이제 결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결말 전에 우리가 지금 위기 부분과 절정 부분을 읽었는데, 이 위기 부분과 절정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자, 이인국 박사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를 겪었는데, 이 전환의 계기가 된 사건이 뭐죠? 정리. 그래서 전염병이었죠.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이인국 박사가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잠시 임시적으로 풀려났었어. 자, 근데 뭐를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을 하나요? 스텐코프의 혹을 수술하면서 완전하게 풀려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노어 공부도 하면서 변절적으로 수능하는 기회주의적인 인간의 속성을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인물이 어떻게 풀려나는지 이 과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이 많았고요. 자, 지금까지 아산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조금 책을 전부 다 읽느니라고 조금 수업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심리가 있고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고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릴 수 있어야지. 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과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읽는 사람과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요. 어디서? 수능에서 진짜 절대적인 1등급이 되느냐 2등급이 되느냐. 공부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2등급까지는 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뭔가 상황을 상상하면서 스스로 뭔가 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1등급을 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만 이 부분 같이 상상하면서 재미있게 뭔가 읽어가면서 같이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